요거.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4월 강의, 4월에서 6월까지 이제 12주 동안 하게 되는 기출 분석 강의가 이제 우선 이제 오늘 개강하는 날인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교재랑 뭐 자료들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시간은 뭐 일정도 알고 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좀 그런 얘기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기출 공부를 이제 제대로 시작하시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는지, 이게 기출 문제를 풀고 그냥 답만 확인하는 건 사실 그렇게 공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풀어볼 뿐이지, 이제 학습이 되도록 하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초점을 두고 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내가 이번에 기출 공부를 할 때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좀 설명해 드리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12주 동안 이제 강의를 보면서는 강의 안에서 뭐 다양한 걸 하죠. 그러면서도 또 개인적으로 복습하고 또 기출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시기에 석 달이니까 꽤 긴 시간이거든요. 그죠? 이때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고, 지금은 또 정말 중요한, 뭐 늘 중요한 시기지만 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이 강의 끝나고 나면 이제 하반기예요. 그럼 이제 시험 진짜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중요한, 아주 그래도 쫓기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이 12주 동안 내가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될까를 생각하시면서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강의는 이제 12주 동안 하는 것이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아주 오랫동안 기출 강의를 10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10주. 8주는 전혀 아니었고 10주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3월 중순부터 해서 이제 5월까지 3, 4, 5, 네, 5월까지 해서 10주 정도로 하고, 6월은 따로 이제 좀 한 달, 4주는 이제 본 강의, 이런 기출 강의가 아니라 뭐 기출 문구, 그 다음에 뭐 답안 작성 강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주 과정의 강의를 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기출 문구도 이제 우리가 이 강의에선 같이 하게 됐는데, 그거도 매년 이제 그 새로운 기출이 추가되고 하니까 분량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에 4주 동안 그걸 하기에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진도를 맞추고 하는 게 뭐 부담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좀 많아요, 할 게. 그래서 그냥 올해부터는 이제 이론 완성반도 12주였잖아요. 그리고 기출 분석도 12주로 하고,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매년 하면서도 좀 가물가물하기도 한데 금요일, 토요일을 다 강의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동안 기출 강의는 문제 풀고 정리하고 하는 거라서 토요일 위주로 하고, 또 분량 많은 영역은 금토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아예 12주 동안 금토 강의 종일 수업으로 해서 이론 완성만 할 때처럼,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그 안에서 기출 문제랑 기출 문구를 같이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크게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강의라는 걸 이제 알고 오셨겠지만, 그만큼 이제 저도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강의 안에서 그 여러 가지를 다 보려고 하는 것이고, 다루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월에서 3월까지는 이론을 열심히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1, 3월 강의 이론 완성반 할 때는 최대한 이론에 대한 설명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봤다면, 지금은 이제 이론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의 키워드를 이제 보긴 할 거지만, 이제 기출 문제 하나하나를 보는 거에 훨씬 더 당연히 많은 시간을 쏟겠죠. 단순하게 풀고 답 확인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거기에 나온 이론이 뭔지 이론만 또 반복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풀고 고득점을 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 이론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이 강의에서 문제를 계속 보면서 이제 문제가 잘 보이는지, 내가 문제가 파악이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문제가 잘 파악이 안 되면은 이론이 조금 이제 좀 그러실 수 있어요. 아직은 상반기이기 때문에 좀 충분한 이해가 안 되어 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번 문제를 볼 때마다 내가 잘 모르겠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고, 내가 분명히 이제 알고 찾아보니까 내가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 문제에 적용된다는 거를 잘 모르겠다, 그거는 지금 정확히 몰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론을, 그래서 이론을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가 잘 보여요. 그래서 이론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문제는 어쨌든 어떠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이론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문제에서 쉽게 보여요. 근데 안 보인다는 거는 이제 그런 이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점검하시라는 거고, 문제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이제 이것도 제가 매주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 문제를 볼 때 내가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답을 본 적이 있다. 아니면 이 문제는 뭐 이런 내용으로 만든 것 같다라는 어떤 틀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틀에 갇혀서 문제를 보면은 문제 자체가 뭘 묻는지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하나하나의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을 당연하지만 파악해야 되고요. 그걸 정확히 해야 아 내가 답을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라는 방향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방향을 이제 판단을 해야 이 답안에는 특히 서술형 같은 경우는 뭐 기입형은 간단한 용어니까 서술형 같은 경우는 아 이 문제의 이 답에는 이게 키워드구나 라는 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간결하고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계속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크게 아래쪽에 이거 강의 계획서 올려드린 거라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강의를 하는 순서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은 제가 매주 영역별로 자료로 우리 이론 완성반에서도 했던 거 몇 가지 자료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시 반복하면서 우리가 이론 완성반 할 때처럼 막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키워드 그 틀을 바탕으로 해서 근데 구조가 진짜 구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각 영역별, 그 다음에 테마별 구조가 중요해요. 그래서 구조를 보면서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아 이게 무슨 상황 안에 있는 이런 걸 다루는 거구나라는 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구조와 함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볼 겁니다. 먼저 그 영역에 해당하는 테마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우리가 키워드를 본 거에 해당하는 문제를 이제 보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볼 때는 이제 기출 맥서로 보는 거죠. 그래서 기출 맥서로 보고 그 문제를 볼 때는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거, 답안 작성. 이 문제를 보면서 그러니까 기출 공부를 하실 때 기출 문제 뭐 예를 들어서 긍정적 행동 지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아, 이 문제가 긍정적 행동 지원이니까 긍정적 행동 이론 다 또 반복하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출 문제 자체를 분석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거는 기출에 나온 그냥 이론적인 출제 영역의 이론을 외우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지 문제 자체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간혹 이제 기출 분석을 그게 다라고 여기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를 보는 훈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이론에 대한 그 키워드만 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문제의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확인하는 거, 그래서 답안의 키워드가 뭐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하나하나 보실 거예요. 물론 이제 옆에 보시면은 우리가 다루는 문제들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객관식 문제도 있고 논술형도 중간중간에 나눠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서답형이 있어요. 서답형도 기입형이 있고 서술형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막 답안에 키워드가 있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서술형, 중요한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다룰 거고요. 객관식은 이제 기출 맥스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객관식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객관식 보기마다 보여주고 있는 제시문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키워드. 우리가 물론 이론적으로 이론서에서 다 보지만 기출문제가 이론서에 있는 걸 무조건 똑같이만 표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개념이지만 기출문제에서는 이렇게 나타내었었다라는 그런 제시문들,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키워드, 이런 걸 정리하는 거에 아주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객관식 문제예요. 그 다음에 논술형은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지금 여기에 써놓은 논술형이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있어서 나눠드렸는데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 2차 논술문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합개별하고 교육에.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기도 제가 표기를 해놨지만 09학년도부터 13학년도까지는 여러분 임용시험이 지금 우리의 전형이랑 완전 달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1차, 2차, 3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1차는 객관식, 그 다음에 2차가 전공 논술이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교육학 논술, 교직 논술 그게 아니라 전공 논술, 각 전공의 논술, 논술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차에 합격하면 2차 전공 논술 시험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합격하면 3차에서 이제 수업 실연이랑 면접을 했던 거죠. 3차까지 있었어요. 그때에 이 2차에서 봤던 전공 논술 문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때 이제 논술 문항이었고 하니까 이 유형 자체가 지금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논술을 써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논술 문항 중에 모든 문제는 아니지만 뭐 교육과정 문제도 있었고 하니까 그런 건 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 지금도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문제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영역은 제가 이제 오늘 나눠드린 것처럼 좀 나눠드릴 겁니다. 모든 영역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게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술형을 보면서 문제 상황이나 조건을 파악해보는 훈련, 이런 것들도 이제 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26학년도까지의 문제가 다 다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추가적인 자료도 있고 기출 맥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를 분석을 하죠. 그러면 매 챕터마다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기출 이제 그 첫 번째 챕터 개별화 교육이랑 통합 교육 볼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기출 맥서를 보면서 이제 다 보고 그 다음에 기출 문구. 원래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4주 과정으로 별도로 했던 거를 그냥 이번에는 강의 안에서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구를 통해서 다시 볼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기출 맥서에서 본 문제 상황이 사실 그대로 또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놓은 거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아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기출 문장이라고 하는 건 답을 써놓은 게 전혀 아니에요. 답이 아니고 문제 상황이 있죠. 문제 상황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교수적 수정에 대한 뭐 어떤 문제 상황인데 이 상황에 나와 있는 게 키워드가 너무 잘 나와 있고 예시가 뭐 되게 핵심적으로 잘 나와 있다던가 아니면은 객관식에 나왔던 어떤 제시문인데 어떠한 이론에 대한 설명이 키워드가 잘 정리되어 있다던가 하는 걸 제가 이제 테마별로 특수교육학 영역별 다시 테마로 나누어서 기출문구를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문제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상황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그냥 분류되어 있는 대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다시 그 문제의 제시문을 앞에서 이미 본 거지만 그 문장만 봤을 때도 여러분들 눈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모아서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 그걸 해보고 내가 어떤 문장을 만약에 봤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문장에 적용된 이론을 잘 모르고 있거나 적용력이 아주 좀 이제 부족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연습하기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챕터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맥가이드로 키워드 정리하고 기출 맥서로 기출 문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구로 다시 한번 기출 제시문 이제 테마별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은 그 챕터가 끝나고 나서 볼 거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요일이 좀 다양해질 수 있지만 좀 늘 갖고 다녀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오늘은 안 볼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번 주 첫 주는 챕터 다 보면은 내일이 될 것 같아요. 토요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마 오후에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냥 설명해 드린 김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된 것이냐면 기출문구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건 통합교육, 개별화 교육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서브 테마라고 해서 그 안에 다시 이거는 큰 테마고 교수적 수정에 해당하는 서브 테마를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기출 문구 있죠. 이게 전부 다 기출 문제에 나왔던 문장과 예시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거만 보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런 걸 이제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보시면 아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다양하게 반복을 강의 안에서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출 문구는 아무튼 이제 마지막 챕터별로 마지막에 이제 보시게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다양하게 보게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가지고 이론도 보지만 뭐 문제 상황도 파악해보고 아무튼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이제 방향의 분석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집중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제 기출 문제가 사실 정말 제일 중요한 자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나에게 꼭 필요한 공부를 채우는 시간으로 꼭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론 보시고 또 처음 공부하시고 그러면은 문제가 잘 안 보이거나 그러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절대 조급하실 필요 없어요. 전혀. 지금 그냥 만약에 한 문제를 1시간 동안 보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1시간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게 다 공부가 되는 그런 학습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속도에 맞춰서 그렇다고 너무 느긋하게 하면 안 되지만 이제 집중해서 최대한 이제 속도감을 좀 있게 하는 거지만 그래도 쫓기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공부 계획도 또 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강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드린 거고요. 교재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2가지가 주교재예요. 그래서 기출 맥서는 지금 1권이 나왔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문의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책이 다 한꺼번에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순차적으로 지금 나올 거예요. 하고 있어요, 작업을. 그래서 1권은 이렇게 우리가 총 12주인데요. 4주차까지 1권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 순서는 우리 이론할 때 똑같잖아요. 그렇죠? 늘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앞부분은 기출 맥서 1권도 이제 맥교재 1권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통합교육이랑 개별화교육부터 해서 특수교육 방법론에 해당하는 거 보실 거고요. 2권은 지적장애부터 학습장애까지 인지랑 관련된 장애 보실 거고, 3권은 시각청각의통, 4권은 지체 중도 중복 건강장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일정도 쭉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프린트는 이제 전공 문제가 있으면 논술 문제 있으면 나눠드릴 거고, 맥가이드는 매주 이제 영역별로 나눠드릴 거고, 중간에 이제 최근에 나온 강론이나 조금 자세하게 봐야 되는 자료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나눠드릴 겁니다.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나눠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강의를 수강하시면 연계되는 게 요거도 여러분들은 이제 이론 완성반에서 다 했던 겁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요거 좀 정리해서 또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냥 필요하실 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 강의랑 점자 강의. 점자 강의는 시각장애 하는 동안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리해서 또 드릴 거니까 필요하시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던가 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강의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거 보시고,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교재, 이제 주교재 중에 기출 맥서, 여기에 보면은 제가 앞부분에 이제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뭐 다들 뭐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제가 이런 의도로 이렇게 만든 것이다 라는 걸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도 알고 보시면 더 활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뭐 머릿말 이런 거 넘어가고요. 요게 페이지가 보니까 몇 페이지지? 기출맥서 활용법이라고 해서 여긴 페이지가 없네요. 좀 넘겨보시면 한두 장만 넘겨보시면은 기출맥서 속에 넘어가서 이제 기출맥서 활용법 보시면 이 교재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메뉴가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습하실 때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고 중간중간에 해설도 보지만 막 교재를 갖고 다 보지 않아요. 주로 문제만 띄워놓고 같이 보고요. 여러분들 요거는 복습하실 때,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활용하시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보시면 정답이랑 예시 답안이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객관식 정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객관식은 정답을 올려주니까. 그리고 여기는 제가 예시 답안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나머지는 서답형은 전부 다 답안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뭐 정답이죠. 정답이나 특히 서술형 같은 경우는 제가 써드린 문장은 예시 문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간혹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을 막 이렇게만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딱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쓰면 되고 이렇게 간결하게 쓰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시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문장을 보실 때 내가 답을 만약에 써봤다. 그 다음에 내가 맞게 썼는지를 이 답안이랑 비교해서 보실 거 아니에요. 보실 때 문장이랑 똑같지 않다고 해서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의 방향과 그 문장에 들어가 있는 핵심 의미, 키워드가 있냐 없냐 이걸 보시고 참고하실 예시 답안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정답, 그 객관식의 정답, 그 다음에 기입형의 용어 이런 건 그냥 정답이에요. 그렇게만 써야 되는 거고요. 문장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간혹 우리 서술형 문제 중에서 예시를 써라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건 제가 뭐 이렇게 써도 된다 등등 이렇게 표시해놨거든요. 그런 건 이제 좀 유연하게 보시는 겁니다. 되셨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해설 부분에 보시면 중간중간에 알찬 지문풀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도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 보시면 도움이 되시는 게 특히 객관식에 보면은 틀린 게 있고 맞는 게 있잖아요. 그럼 틀린 거랑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틀렸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시간 여유가 좀 있으시면은 어떤 것도 공부한 방법이 되냐면 객관식 중에 틀린 문장이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고쳐보는 거예요. 맞는 문장으로. 왜냐면은 그거를 우리가 시험 문제로도 풀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시면서 이제 틀린 부분을 고치는 어떤 연습을 했다면 그때 요거를 이제 비교해서 내가 맞는 부분을 잘 고쳤느냐 이런 걸 이제 확인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 속 자료 분석 이런 것도 보시면 되고 관련 이론 정리가 되어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답안 작성이 진짜 좀 더 중요했다. 그 다음에 답안을 쓸 때 그동안 제가 많은 질문을 받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 하신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게 있으면 고득점 답안 비법이라고 해서 좀 주의할 사항 이런 거 메모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필요하시면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 해설마다 이제 왼쪽 편 상단에는 핵심 테마 체크가 있어요. 요거는 그 문제에 다뤄진 이론적인 테마를 제가 그냥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보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 기출 공부를 할 때는 기출 문제마다 나온 이론적인 키워드를 빠르게 점검하겠다. 그럼 문제 보지 말고 그냥 요거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 자료 보실 때. 그래서 이거만 보고, 또래 교수는 이런 거 있고, 기능적 읽기의 정의는 이런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출 문제를 보실 때, 공부하실 때 공부를 또 반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또 어렵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지만 꼭 이제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해보시면 좋은 게 답안 작성을 실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걸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원래 좀 잘하시거나 문장을 좀 잘 쓰시는 분들은 수월하게 하시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가지고 답안 작성을 해보는 게 좋은데 그거를 우리가 막 모든 문제를 무작정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서답형이라고 해도 서술형 같은 경우도 어떤 문제는 답안 작성 연습 필요 없는 문제도 많이 있어요. 단순하고 좀 간단한 것들. 그래서 제가 문제마다 이제 답안 작성이라고 표시해 놓은 문항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막 찾으실 필요 없이 요 표시가 되어 있는 건 답안 작성 연습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으면. 되시겠죠? 그래서 요 표시가 되어 있는 문항은 답안 작성 해보기 좋은 문항. 답안 작성 해보면은 여러 가지 연습이 될 수 있는 문항입니다. 되셨죠? 그런 것들 좀 알아보시고 보세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3년간의 어떤 출제 경향도 분석되어 있고 한데요. 이제 24, 25, 26의 유초 중에 이제 비중들이 있죠. 그래서 특수교육학, 교육과정 이런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이제 기출문제가 나오면 이런 걸 이제 100점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한 건데요. 뭐 이거는 이제 전공별로 보시면 되고요. 전공별로 보시고 이거는 이제 뭐 조금씩은 다르지만 결론은 골고루 공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히 중등 선생님들, 교육과정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 초등 선생님들은 뭐 워낙에 교육과정 비중이 높아서 열심히 하는데 또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완벽하게 다 보는 게 어렵죠. 그래서 초등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하는 과정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좀 해보니까 요렇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교육과정은 요런 범위 안에 있는 걸 해야 되겠다라고 나만의 좀 범위나 선을 좀 정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다 보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볼 수가 있거든요. 초등은 특히나 초과정도 많고 특과정도 봐야 되고 아무튼 특수도 봐야 되고 해서 이제 기본교육과정은 최대한 다 보고 뭐 초등교육과정은 뭐 기출을 기반으로 요 정도 선까지 보겠다. 아니면 내가 수강하는 강의만 무조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거 따라가겠다. 뭐 이렇게 한다던가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 이제 여러분 줄여나가셔야 돼요.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이런 거를 그걸 계속 붙잡고 있는 시간을 줄여나가야 돼요. 그건 다 이제 소모적인 시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판단을 그때그때 맞게 빠르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보시고 이건 아무튼 전공 유특 같은 경우는 이제 유아특수교육 개론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좀 유특은 최근에 법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또 한두 문장씩은 나오니까 유특 선생님들도 이제 예전 기출까지 보면은 유특에 해당하는 법조항이 간혹 나오니까 그런 것만 좀 추려서 보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요 이제 배점을 참고해서 보시면은 이제 전공별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새로운 내용이 얼마나 출제됐느냐 이런 것들도 비율로 좀 해놨는데요. 이제 중특이 최근에 막 검사도구가 나오고 검사도구를 막 상세히 묻는 게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배점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중특 같은 경우는 전환교육도 조금 이제 주제 자체는 다뤄졌었지만 좀 새로운 부분 그렇다고 해서 꼭 최신 강론은 아니지만 그동안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이 좀 출제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뭐 유특, 초특 보면은요. 그러나 그런 게 물론 있어요. 중등 특수는 특히나. 근데 많아야 예를 들어서 80점 만점 1차 점수가 80점 만점이잖아요. 교육학 논술이랑 교직 논술 빼고 우리 전공만 봤을 때 80점 만점 중에 정말 최대 많아야 10점이에요. 10점도 진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롭게 나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기출 보면서 파악하셔야 되는 건 이 기출 문제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 진짜 고득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막 그렇게 너무 많이 추릴 필요는 없는 시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기본적인 걸 더 해서 탄탄하게 해야 될 시간인데
자꾸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더 불안한 마음 때문에 막 나만 이거 안 보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에 막 새로운 거 찾는 거에 한다던가 막 누가 막 뭐 보고 있으면 거기에 자꾸 이렇게 현혹된다던가 그러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게 되면은 참고로 보고 새로운 게 이런 게 남았구나라는 건 알아두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1차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기본적인 이론의 이해 그리고 그동안 기출에 나왔던 내용만 보셔도 진짜 충분해요. 근데 이게 그동안 나왔던 내용만 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것만 제대로 봐도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본 거니까 참고로 보시고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이제 만약에 나오면 하반기에 그쯤에 이제 최신 강론이 뭐가 나왔는지 뭐 그다음에 이전에 최신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걸 좀 봐주면 좋겠는지는 분명히 좀 알아둬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기본과 기출이다. 이걸 항상 잊지 않으셔야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은 고득점을 위한 똑똑한 기출 분석 가이드라고 해서 제목이 붙여져 있고 한데요. 요거도 이제 매년 제가 기출 교재마다 앞부분에 실어두는데 이렇게 같이 한 번 안 보면은 뭐 보시기도 하지만 좀 안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이제 공부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크게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하신다는 전제하에 그럼 제일 먼저 기출 문제 뭐 해볼까요, 여러분? 풀어보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파악해서 문제를 이제 읽어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하지만 너무 이제 쓱 이렇게 막 무슨 이제 시험 보듯이 막 빠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이 문제가 어떤 상황이고 무엇을 묻는지를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처음부터 기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실수 많이 하시잖아요. 실수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은 많이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수를 진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실수가 한 문제도 없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고득점을 해도 아쉬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다양한 실수가 있는데 그중에 또 진짜 생각보다 많은 실수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고 그럴 때도 제가 보면은 이분이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맨날 시험을 보면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보면 습관적으로 문제를 막 대충대충 읽는 습관이 좀 배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이제 공부 시작하시잖아요. 처음부터 문제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내가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어떤 단서는 놓치지 않겠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문제가 보여주는 걸 꼼꼼하게 빠짐없이 보는 걸 습관을 좀 기르셔야 돼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그게 좀 오래 걸려도 나중에는 진짜 집중을 하면 빠르게 꼼꼼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라는 게 막 문제에도 보면은 쓸데 있는 부분이 있고 쓸데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또 잘못 파악하면 쓸데 없는 걸 이제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연습하는 건데요. 어쨌든 꼼꼼하게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질문이나 답안 작성의 조건을 확인해서 답을 이제 어느 정도 모든 답에 완성된 답을 쓸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어느 정도는 이제 답을 이제 풀어보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안 작성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죠. 그러면은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 문제에 나왔던 뭐 또래 교수는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보니까 문제가 이런 부분이 좀 파악이 안 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저도 그렇고 뭐 모두가 이제 막 우리가 뭘 보다가 생각할 때는 아, 이거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걸 그냥 뭔가 기록하지 않고 남겨두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조차 까먹어요, 여러분. 그럼 그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아, 이 문제에서는 특히 내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나 생각이 떠오르시면 그것만 따로 좀 정리를 꼭 하세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그걸 보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기출 문제를 풀고 답을 이제 작성해 보고 그 다음에 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또 필요한 부분 정리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기출 문제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다양한 기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한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분 기출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에도 써놨는데요. 제가 뭐 사이클 1, 2, 3라고 해놓은 거는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 내가 기출 분석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하실 거란 말이에요. 할 때마다 이번에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둬야 되겠다라는 걸 둘 수 있는 다양한 초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포커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출문제를 진짜 다 열심히 붙잡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봤을 때 기출문제를 붙잡고 있어요, 다. 시험 칠 때까지. 근데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기출문제 그냥 계속 보는 거죠. 눈으로 보고 여기 나왔던 이론을 다 막 외우고 있고, 어떤 경우는 뭐 기출을 하도 봐가지고 기출문제에 나온 답을 다 외우고 있고, 근데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올 리가 없는데 그 답을 외워서 뭐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문제 하나를 가지고 다양하게 내가 이제 접근해 보면서 공부가 되게 해야지, 기출문제를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보기만 하고 암기한다고 해서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4, 6월, 12주 과정 동안 강의에 대한 복습을 하면서 또 기출 분석을 할 때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복습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다음에 7월부터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가지고는 처음에는 문제를 푸는 거죠. 제일 기본은,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기출문제마다 핵심 테마 같은 거 있었죠. 그래서 어떤 기출 반복을 하는 어떤 그 사이클에는 내가 이번에는 기출문제마다 나온 핵심 이론을, 키워드를 반복해야 되겠다.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기출문제에 나온 것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진짜 90%는 맞힐 수가 있거든요. 이론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 상황 자체를 공부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출문구, 요건 강의 내에서 할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온 중요한 제시문을 보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모든 문제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나는 영역별로 뭐 20문제, 영역별로 10문제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답안 작성 연습을 하시는 것도 아주 어렵지만 여러분들 각자에게 매우 필요한 과정일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내가 답을 외워서 써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력과 적용력을 요구하는 서술형 문장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가 판단한 키워드로 답안을 써보고, 답안을 최대한 간결하게 써보고 하는 과정을 해보시면 정말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치만 이제 그런 걸 하는 거 자체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보면 공부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획을 좀 우리가 되게 잘 세우잖아요. 좀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를 너무 큰 덩어리를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그냥 지금부터 그냥 무조건 여러분 오늘이 4월 3일이죠.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예를 들어서 그냥 무조건 무슨 영역에 뭐든지 무조건 한 문제만, 나는 무조건 매일 아침 공부 시작할 때 답안 작성을 무조건 기출문제로 한 문제를 한다. 그럼 거의 90문제 되잖아요. 석 달이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부담이 조금 덜 하거든요. 그런 걸 실행하는 게 어렵지만 그런 방법도 여러분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그냥 무조건 랜덤으로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그냥 찾아가면서 연습하면 되니까. 이 답안 작성 연습을 할 때는 우리가 암기력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찾아가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이런 걸 하는 게 굉장히 누적이 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매일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내 학습 상태를 매일 점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냥 하는 거예요, 무조건. 무슨 요일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매일 한 문제. 아무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기출 맥서 넘기다가 그냥 이렇게 쫙 펼쳐서 보이는 거. 이런 거 해도 돼요. 어쨌든 연습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게 막 계획을 거창하게 해서 또 막 하려고 하면은 괜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좀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만들어 놓으면 좋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아무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최대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풀었으면은 여러분들 푸시면서 또 이제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 문제는 진짜 잘 모르겠다, 이런 건 별도로 일관되게 하나로 표시를 해두세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스티커를 붙인다던가 똑같은 색으로 똑같은 색 표시를 해서 나중에는 그 문제만 다시 보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막 뭐 예전에 뭐 학교 시험 수능 볼 때도 그렇고 막 그런 공부할 때도 그런데요. 사람이 이렇게 해서 고쳐서 이제 이 문제를 열심히 봤죠. 그리고 이제 다음엔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다음에 보면 똑같은 실수를 또 할 수 있어요. 그 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바꾸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다시 봐야 되겠다, 한 번에 보기 되게 어려웠다, 이거는 잘 모르겠다, 이런 건 꼭
하나의 방식으로 표시를 해두시고 나중에 그것만 반복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 변형을 활용하시는 것도 기출 문제를 보면서 기출 주변을 본다던가 기출 문제를 좀 다양하게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영역별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시간대별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연도별로. 그래서 이것도 물론 저는 이제 나중에 하반기에 강의를 하긴 하지만 그때 이제 기출 어게인이라고 하는 거의 의도도 기출 문제는 결국 시험 칠 때까지 1차 시험 보는 날까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기출을 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건데 지금은 다 다양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영역별로 많이 보시죠. 근데 이 연도별로 영역별이 아니라 연도별로 보는 거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연도별은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옛날 시험 전형은 그렇지만 지금의 시험 전형이랑 똑같은 최신의 어떤 연도별 기출을 보면은 그 시험 문제를 그냥 모의고사처럼 푸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연습을 해볼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한 연도에 여러 영역이 섞여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다양한 이제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시간에 맞춰서 풀어보고 하는 연습을 이제 하반기에 또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답안 작성 연습을 하면서 이제 모의고사처럼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연도별 기출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거 외에도 또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출 문제를 좀 제대로 본다라고 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다 고려해서 매번 다양한 반복을 하셔야 돼요. 다양한. 기출문제를 똑같이 그냥 계속 보고 기출문제에 나온 이론만 보고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만 초점을 두고 보면 내가 기출문제를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론만 알고 있을 뿐이고 외우기만 했을 뿐인데 내가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 뭘 잘못 풀고 있는지 뭐가 어려운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잘 보시면서 되게 이걸 하다 보면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인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사실 막 스스로 분명히 나 이론서에서 본 건데 왜 안 풀리지? 화도 나고 열받기도 하고 막 이럴 수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그냥 해결하는 방법은 그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해 나가면서 보시면은 그런 과정들도 다 지나갈 거니까 이제 차근차근 보시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쉽지 않아요.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이제 체계적으로 열심히 보는 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르겠다 그냥 나는 그냥 문제 그냥 볼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어렵지만 어려운 과정이 다 지나가고 나면 훨씬 더 많은 게 남을 거니까 그런 거에 초점을 두고 열심히 다들 계획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요거는 제가 그냥 있다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문제 풀면서 이런 거 다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문항마다 객관식 문제를 볼 때 초점을 줄 것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기출맥서 보면서 우리가 수업 중에 제가 또 다 알려드릴 거긴 하니까 지금은 이제 보진 않을 건데 여러분 참고로 여기 있다는 거 보시고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그래서 기입형에 대한 공부는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서술형은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하다. 그 다음에 논술형 문제는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좀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앞에 나와 있는 것도 좀 활용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알려드렸고 일정도 보셨고 교재도 알려드렸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OT 하고요. 여러분 아무튼 내가 기출문제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걸 잘 이제 계획을 한번 꼭 해보시고요. 그냥 되는 대로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체계적으로 좀 계획을 해서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내가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주차 때 해보고 좀 이런 게 아닌 것 같다 그럼 빨리빨리 계획을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해서 꼭 이제 알차게 12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